아까 900 마이너스 P요. 그 다음에 QS는 P 마이너스 100이었죠. 일단 요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900 마이너스 P는 그저 P 마이너스 100이죠. 그래 보니까 P는 여기는 500, 여기까지는 오신 거죠. 아까 양을 해봐도 Q는 일단은 400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그려보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렇게 같이 만났죠. 그 다음 여기 균형가격이 지금 500 나왔고 여기가 지금 400 나왔죠.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이럴 땐 정부가 최고 가격을 실시할 수도 있죠. 자, 최고값이란 말은 가격의 높이를 딱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좋은데 이상은 팔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값이란 말은 언제든지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균형가격 아래로 가야 됩니다. 항상요. 만약에 최고값이 균형가격 위로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서 최고값을 400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균형가격 500 나왔는데 400으로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500에 400으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값을 떨어뜨려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두 번째. 그러면은 이만큼은 제가 수요는 내 공급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가 되죠. 여기가 지금 공급량이고 여기가 수요량이고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보고 요거 한번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400을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400 집어넣고 여기도 한번 40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500 나왔죠. 900 빼기 400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400 빼기 100이니까 여기는 300이 나왔죠. 그래서 균형가격이 500인데 400으로 만약에 정부가 최고값 실시하면 초과 수요가 되는데 얼마만큼? 20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 맞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만약 이래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급곡선이 여기서 이리 가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은 여기는 공급이 왜 우상이겠습니까? 아까 공급곡선은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니까 양이 늘었었던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은 수직선이 돼요. 이랬을 때에 요 가격이 얼마가 요거 찾는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이제요. 다시 말하면 최고값을 400으로 정부가 규제했었을 때 초과 수요는 200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내야 되는가? 최고값은. 그러면은 요 양이 이게 수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300이라면 여기도 어쩌니까 좀 300 맞죠? 그럼 이게 수요곡선이니까 수요가 300이니까 이번엔 거꾸로 여기다가 어쩌니까 300을 집어넣읍시다. 수요량이니까. 아직 오신 거죠? 이게 수요니까 이게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이니까 직선이니까 지금 공급이 지금 300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300이라면 여기도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요곡선이니까 3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량이 300 됐을 때 가격이 얼마가 넘어가니까 얼마 나옵니까? 600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로 섭니까? 600. 이제 이게 세 번째.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균형가격 양 차지석이 1번. 두 번째는 최고가격 실시하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두 번째가 이거 초과수요가 아까 200만큼. 그러니까 최고값 실시하면 가격이 여기 하나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나와서 가격이 두 개로 나오죠. 일명 이중 가격이 나오죠. 아파트 분양가를 딱 제한하면은 당첨만 되면 누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피 붙여줄게.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저는 뭐냐면 일명 암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400인데 어쩝니까? 600이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불하겠습니까? 200을 더 지불한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400으로 최고가 실시했을 때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600이라면 요게 나오겠죠.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랬을 때에 여기 암시장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요거 따지는 문제가 네 번째. 이제 다 왔어요. 이제요. 지금까지는 최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과 수익 얼마 나왔는데 요거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00으로 규제를 했었을 때 소비자가 수요자가 지불할 용에는 최고값은 얼마입니까? 600. 또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불하려고 하겠습니까? 200. 이해하셨는가요? 나 아직 이해 못해서 다시 얘기해봐. 이해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이래 간단히 주고 요거 찾으세요. 요게 1번이요.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최고가격 실시했었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냐? 초과 수요. 대신에 균형가격 위로 가면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초과 공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가격 위로 올라가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 말이 나와야지 초과 공급된다 그러면 틀렸고.
자, 그래서 밑으로 갔습니다. 가면 어쩌니까 수요량은 지금 500인데 공급은 300이니까 200만큼 초과 수요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두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400을 규제하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내려고 하겠습니까? 600이 나오니까 200을 더 지불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암시장 총 매출액. 그럼 매출액은 그죠? 사각형 넓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300이죠? 300에다 곱하기 여기 얼마입니까? 200이죠? 곱하기 200 하니까 6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건 지금 하나만 보여줬죠. 이제는 조금 문제 다음번에는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지문만 지금 들고 있었는데 5월달, 6월달 이제 요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 파트마다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요렇게. 예, 그거 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균형에서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나오는데 의미는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보편적. 대부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동형. 그럼 이동은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점의 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균형점의 이동이란 말은 요거 아닌가? 요렇게 썼을 때게 둘이 같이 만났어요. 근데 요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 녀석 이동했다는 얘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수요 곡선 맞죠? 이게 공급 맞죠? 만약 수요는 가만히 있습니다. 공급을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은 균형가가 어쩌니까 분명히 올라가고 양은 어쩌면 분명히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균형점 요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공급을 늘려봅시다. 오른쪽으로.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가격은 요만큼 떨어지고 양은 늘었죠. 그래서 이런 종류가 한 20개 종류가 나와 있죠. 이거를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그게 어디 갔냐면 저 뒤쪽에 결론은 어디 갔냐면은 우리가 뒤에 보시면 정리를 잘 해놨어요. 뒤에 보시면은 거기 120페이지 보면 뭐가 너지러이 써져 있죠. 이거 외우고 싶어도 오늘은 참으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문자 보내시면 돼요. 너무 빨리 보내지도 마시고 6시 반에 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이란 말은 또 이번에 어쩌니까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만나죠. 왼쪽 가면 이렇게 만나겠죠. 결국 그러면 이동이란 말은 수요 공급이 어쩌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논리를 정확한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균형의 이동이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건 이렇게 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 만났을 때 됐었는데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 하죠.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뭐가 됩니까? 초과 공급이 돼요. 즉, 첫 번째는 처음에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자들은 어쩝니까? 분명히 그죠? 줄일 거고 공급자는 늘릴 거 아닙니까? 수요 공급법칙 따라서 값이 올라가면은 즉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수요자는 분명히 더 비싸니까 더 적게 살려고 할 거고 공급자들은 값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할 그러면 여기가 수요량은 요만큼인데 공급은 요만큼이다. 즉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 말이죠. 근데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말이 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초과 공급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어쩝니까? 초과 공급이 돼요. 여기까지 왔는가요?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도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팔면 요거니까 서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가격이 요렇게 떨어지려면 반드시 양을 이만큼 줄여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초과 공급 되면은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전부 다 공급자들 팔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 경쟁이겠죠. 내 거 사세요. 내가 가격 떨쳐줄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판매 경쟁이요. 서로 팔려고 할 거고. 자, 판매 경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결론은 초과 공급되면 값이 떨어진다. 지금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번에는 값이 떨어졌습니다. 자, 4억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쩌니까 수요자는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공급자들은 더 적게 만들려고 하겠죠. 왜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아까 값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고 떨어지면 는다며요. 아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준다고 그랬죠. 지금 그거 얘기 아닌가. 그러면은 값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나는 요만큼만 팔까. 근데 수요자는 우리는 요만큼 살 거야. 그럼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던 거죠. 이제는 자, 두 번째 값이 떨어지면 이제 뭐래서 초과 수요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니까.
값이 올라가면 초과 공급, 떨어지면 초과 수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신 거죠? 그럼 초과 수요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구매 경쟁이죠. 네 발 빼세요, 내 발 넣으세요. 구매 경쟁. 맞잖아요. 그럼 서로 살려고 하면 가격은 올라가야 떨어져요? 요거요. 그러니까 결론은 초과 공급되면 값이 떨어지고요. 초과 수요되면 값이 올라갑니다. 요 한마디인데 이 말을 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되겠냐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11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초과 수요 발생 뭐 말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그림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면 우리 글자 그대로 수요가 더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초과 공급되면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뻔한 얘기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보시면 거기 118페이지에 지금 시장 균형의 변동 나왔죠? 그래서 변동을 보니까 뒤에 보면 그래프가 16페이지에 2개, 17페이지에 2개, 4개 나왔습니다. 또 넘깁시다. 8개 나왔습니다. 또 넘깁니다. 10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죠. 이걸 열 몇 개를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알면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실 때 그래프를 그릴 공간이 없어요. 잘못 그래 점 잘못 찍으면 남이 돼요. 첫 번째 무슨 말 이해 못 하셨네요. 점 잘못 찍으면 님이 남이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수요 증가. 그러면은 수요 증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균형의 이동이라면 항상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바뀐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가 됐는가 초과 공급이 됐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같으면 둘이 똑같이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같이 만났었는데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그럼 공급은 말이 없죠. 공급은 내버려 두시고 그럼 수요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만큼 받아서 초과수에서 값은 어쩝니까? 올라가고 양은 어쩝니까? 늘었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좋아요. 근데 그릴 필요가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균형점에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가 됐다는 말 뜻이죠. 지금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초과 수요 되면 가격은 어쩝니까? 분명히 올라가고 양은 늘었으니까 수요가 늘었으니까 양도 어쩝니까? 늘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럼 수요가 줄었다면 둘이 똑같이 만났어요. 수요가 감소됐으니까 그럼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수요는 처음에 100, 공급도 100이었는데 수요가 50으로 빠졌대. 그럼 수요는 50이고 공급은 100이니까 그럼 공급이 50만큼 더 크니까 초과 공급된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이런 수요가 줄었어요. 초과 공급되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겠습니까? 떨어지고 양은 어쩌니까 줄었겠죠. 한 번 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어쩌니까 공급이 늘었습니다. 수요는 없어요. 그럼 둘이 똑같이 만났는데 공급이 늘었다니 공급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럼 초과 공급되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럼 초과 공급되면 여기니까 가격은 떨어져.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가 모든 게 전부 다. 아무리 복잡해도 이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값이 올라갑니다. 초과 공급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신 분은 없죠. 근데 따로 국밥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자 공급이 늘었으니까 둘 다 똑같이 만났는데 공급이 더 많아졌으니까 초과 공급된 거 맞죠?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양은 늘었잖아요. 양 늘었겠죠. 이렇게 쉬운데. 이번에 공급이 감소됐습니다. 그럼 둘이 같이 만났는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으니까 초과 수요됐겠죠. 그럼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죠? 양은 줄었으니까 줄었겠죠.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균형의 이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둘이 똑같이 같이 만났는데 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씩은 안 물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초과 수요일까 초과 공급일까요? 초과? 예. 그럼 초과 수요면 가격은 어쩝니까? 자, 1번 같으면요. 초과 수요였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둘 다 늘었네. 늘었겠지 뭐. 얼마인지는 몰라요. 뻔하죠? 2번은 이렇게 여기 2번입니다. 둘 다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었습니다. 그럼 수요가 늘으면 초과 수요인데 공급이었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그러면 는 만큼 공급이 늘었으니까 요것만 들으면 초과 수요고 요것만 들으면 초과 공급인데 똑같으니까 그럼 가격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자, 2번 얘기는 그러면 요렇게.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었는데 지금 둘 다 증가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런데 똑같이.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하면 공급도 똑같이 이만큼. 그러니까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다니 그러면 높이는 어쩌면 똑같겠죠. 양은 둘 다 늘었으니까 양은 어쩌겠어요? 분명히 늘었겠죠. 이해됩니까? 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렇게. 자, 3번 같으면 그러면 초과 수요일까 초과 공급일까요? 초과?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까. 모르면 둘 다 100대 100이 했는데 수요는 100 늘었는데 공급은 200 늘었대. 그러면 수요는 200, 공급은 300이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균형의 이동이란 말은 처음에는 같이 만났다.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이는데 움직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면 값이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은 값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양은 화살표만 보시면 돼. 늘었으면 늘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둘 다 늘면 당연히 늘 거고 둘 다 떨어질 거고 양은 부동호 보면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같으면 수요도 늘었는데 공급 늘었다면 이게 더 많이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양은 둘 다 늘었네요. 늘었겠죠 뭐. 요거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엔 수요도 어쩌니까 줄고 공급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또 이렇게 1번. 1번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둘 다 똑같이 받는 수요는 지금 100만큼 빠졌는데 공급은 50만 빠졌대. 둘 다 감소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초과 공급 되겠죠. 그죠? 초과 공급 되면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하죠. 양은 늘었어요. 둘 다 줄었잖아요. 양 줄었겠죠 뭐.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걸 정리한 게 우리 교재 뒤에 박스 한 열 몇 개를 정리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정리한 게 지금 뒤에 보시면은 거기 120페이지 120페이지 그 박스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낱낱이 외우려면 소화 안 됩니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동이란 말의 가장 정확한 말은 이동은 둘이 같이 만났는데 그 다음에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움직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움직인 다음이. 그럼 초과 수요 나오면 값은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 떨어질 거. 양은 화살표 보시면 돼. 둘 다 올라가서 둘 다 증가되고 떨어지면 떨어질 거. 반대로 오면은 그때는 이제 부등호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야 1번 같으면 둘 다 줄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보다 더 많이 줄었으니까 초과 공급 때 값은 떨어지고 양은 둘 다 줄었으니까 준 거 맞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요렇게. 2번이요. 그리고 2번 같으면 수요가 줄면 초과 공급 가격은 떨어질 거고 수요 공급이 줄면 초과 수요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떨어진 만큼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양은 둘 다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둘 다 줄었으니까 뭐 줄었겠죠. 당연한 얘기. 그죠? 세 번째 요렇게. 자, 3번 같으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예.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줄었으니까 둘 다 100대 100이었을 건데 공급은 50 빠졌는데 수요는 10만 개 빠졌으니까 부등호 지금 보시고 그럼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그죠?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둘 다 줄었으면 줄었겠지. 그런데 예측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 안 나와요.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같은 방향 전부 움직일 수도 있죠. 제일 결론은 이제 서로 반대 방향.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수요는 자 증가됐습니다. 공급은 감소가 혹시 없을까요? 제일 복잡한 게 이제 요거. 이럴 때 자 1번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그럼 가격 올라가고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는 것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까. 그죠?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100대 100인데 수요는 100만큼 늘고 공급은 50만큼 빠졌대요. 그래 200대 50이니까 초과 수요. 양은 수요는 100 늘었는데 공급은 50 빠졌으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 하면 플러스 50 나오죠. 이해하셨을까요? 이거를 말로 쓰면은 처음에 둘 다 했잖아요. 수요도 100, 공급도 100 이래 됐습니다. 근데 수요는 늘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까 수요는 여기서 얼마요? 200. 그러니까 100만큼 늘었어요. 공급은 줄었으니까 빠지니까 근데 얼마만큼? 는 것보다 적게 줄었으니까 50. 그러면 200대 50 됐죠. 그러면 초과 수요. 양은 어쩌니까 지금 여기는 200대고 250인데 200밖에 안 되니까 굳이 덧셈 뺄셈 하면은 그럼 양은 는 거죠. 그죠? 나 못 알아듣거든 아직. 또 할 거예요. 아니,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제 돌아가. 그래야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안 되면 오세요. 손잡고 1000번 그려드릴게.
그 다음에 썩을 놈 너는 좋겠다 그냥 다 되니까. 그죠? 제가 그래프 어쩌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요 그래프를 다 왔어요. 어제도요. 내일도 또 가면 하루 종일 요 그래프입니다. 내일도. 그리고 이게 아마 10,000번 더 그래봤어요. 머릿속에 딱 그래프가 있어요. 정확히 알아서 움직인다니까요. 대신에 제 것만 알아요. 제 민법은 모른다니까. 자, 두 번째. 이번요. 이번은, 자, 이 봅시다. 수요가 늘면 초과 수요. 근데 공급이 늘면은 줄었으니까 초과 수요네, 둘 다. 그러니까 늘고 줄어, 수요가 늘면 초과 수요 맞죠? 근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더라도 초과 수요니까 그럼 가격은 오를까 떨어질까?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양은 는 만큼 똑같이 줄었으니까 수요가 50 늘어서 공급도 50 줄었으니까 는 됐으니까 양은 변화 없죠. 결국 덧셈 뺄셈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초과 수요일까 초과 공급일까요? 초과 수요. 수요는 늘고 공급 줄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가격은 어쩌겠습니까?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그렇죠. 왜? 는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부등호.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이번은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거꾸로 이제. 역시 1번. 너만 재밌지? 이번에는 초과수 초과 공급. 그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 그러면 초공급이니까 가격은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그렇죠. 왜요? 는 것보다 준 게 더 많이 부동 요거니까. 뻔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두 번째 여기 2번 같으면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요. 줄고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50 빠지고 50 늘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쩌니까 조금 떨어지겠죠. 양은요 변화 없습니다. 즉 줄어든 만큼 늘은 것이 는댔으니까 똑같으니까 양적 변화는 없죠. 좀 더 결론을 지금 말하려고 쓰고 있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요.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떨어졌죠. 양은 늘었어 줄었어요? 요거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요놈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애우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말은 여기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초과 수요되면 값은 올라가고 초과 공급되면 왼쪽 오른쪽 할까요? 왼손 수요 오른쪽 공급할까요? 너무 초등학생 방법인데. 그러니까 말 뜻이 균형점의 이동이란 말은 툴이 항상 균형이 있다가 그 다음에 뭔가 움직였을까요? 움직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면 값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면 값이 떨어지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양적 변환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지금 보는 거예요. 둘 다 늘었으면 늘었을 거, 둘 다 떨어졌을 거.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부등호 방향 보시면 돼.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나와있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을 때에 여기가 가격이죠. 여기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위아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에 둘 다 위쪽. 그럼 둘 다 위쪽은 반대 방향이죠. 즉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줄어들었으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또 이번에는 위아래니까 이번 이렇게. 그러면 수요는 어쩌면 감소, 공급은 어쩌니까 늘었으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위아래 관계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가격은 달라져요. 즉 요 녀석들. 그러니까 제가 가격 어쩌니까 전부 다 가격 어쩌면 전부 다 달라진 거잖아요. 가격은. 보세요. 가격 어쩌니까 오르고 안 변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전부 가격은. 근데 양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다는 얘기는 위아래 관계, 위아래 관계. 이때는 언제든 가격, 위아래는 어쩌니까 세로 방향은 가격이니까 둘 다 위로 올라가면 값은 올라가고 밑으로 가면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몰라요. 아직 부등호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요렇게요. 요래 있습니다. 요래 있었을 때 이번엔 좌우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왼쪽, 둘 다 오른쪽 요렇게. 그럼 둘 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때는 여기니까 여기. 그러니까 좌우 관계 전부 다 뭐가 움직였습니까? 양이 움직이죠. 가격은 모릅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변할 거다. 양은 모릅니다. 서로 같은 방향, 오른쪽, 왼쪽 가면은 양은 움직이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다.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지금 여기 6가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포인트는 이동이라는 걸 둘이 같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데 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 상태면 값이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 상태면 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동이라면 항상 균형점에서 그 다음에 바뀐 거니까 처음에는 균형이에요. 둘 다 같이 만났었는데 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 상태 되면은 값이 올라갑니다. 초과 공급되면 가격이 떨어진 건 맞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과 수요란 말이죠.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이란 말이죠. 공급은 없으니까. 또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초과 공급이죠. 수요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죠. 맞잖아요. 둘 다 늘면 어쩌니까 언제든지 여기 물론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늘었을 때 둘 다 양은 둘 다 어쩌니까 다 늘었잖아요. 양 다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이 늘었으면 수요가 더 많이 늘었으면 초과 수요 될 거고 이래 되면 초과 공급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쩌니까 서로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방향 움직이면은 양은 분명히 늘고 줄고 할 거다. 둘 다 오른쪽이면 증가. 그러니까 둘 다 증가됐으니까 다 증가잖아요. 여기는 둘 다 떨어졌으니까 전부 다 감소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결론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말로 풀면 조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죠. 안 되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 아침에 항상 9시 반 전에 옵니다. 좀 더 빨리 오면 9시에도 와요. 그러니까 먼저 오시면 돼. 안 되면은 문자 보내시나요? 그러면 제가 장문을 써서 보낼 거니까.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그것도 안 되면 통화하시게요. 그렇게까지 한다니까. 이거를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어찌 안 생각해요. 지금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나온다니까요. 나는 네 얼굴 보면 부끄러우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이름 안 밝혀도 좋아요. 저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는 해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신 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20회 이제 장기 단기란 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장단기는 우리 교재 저 뒤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120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까지 그 내용하고 우리 저 정책감이 똑같은 게 다시 나옵니다. 정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용도 지역지구죠. 정책감에는 저기 268페이지, 269페이지, 그 다음에 27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 그 내용하고 268페이지 거기서부터 270페이지까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점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끝나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보시면 장기단기란 말은 하나 의미가 제과목에서 장기란 말은 긴장절, 롱텀이란 말은 장기란 시간이 길다는 소리 아니에요. 단기란 말은 짧을 단자 시간이 짧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급량이 변하면 장기고 공급이 안 변하면 단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맨 먼저 120페이지 거기 단기와 장기가 뭐 쭉 나왔죠. 근데 그 다른 거 다 버리고 1, 2번 복잡하게 썼으니까 양적 변화, 즉 공급량이 늘고 줄고 변하면 장기, 공급이 안 변하면 단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단기 균형, 그 다음에 장기 균형 나오는데 그건 이렇게 합시다. 거기가 가장 잘 맞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지구란 말은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특정한 용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제하는 공법상의 규제 상태를 용도 지역지구제를 합니다. 대신에 저 용도는 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것까지 구별 안 하니까 오로지 용도 지역지구 그 하나만.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거용하고 지금 공업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었을 때요. 그러면 이제 주거용과 공업용이 혼재되어 있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죠.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외부 불경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까 전에 인접성에서 핀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력의 사회적 환수가 필요하고 아까 용도 지역주의는 외부 불경제를 즉 님변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용도 지역주의를 실시합니다. 기억나세요? 요즘에 빨간색으로 아까 썼었어요. 그 얘기. 지금 그 얘기합니다. 이럴 때 만약 두 개가 지금 혼재됐었는데 정부에서 이 공장 너는 나가세요. 여기는 주거용만 쓰세요. 지금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뭐 하려고 이런 말 했겠습니까? 용도지역의 맨 첫 번째 목적은 주거용과 공업용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땅을 잘 써먹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외부 불경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토지의 뭐를 높이자? 유용성을 높이자.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첫 시간에 부동산학은
능률이란 말은 사적법 능률이 있고 공적법 능률이 있어요. 사적에서는 효율성이고 공적은 형평성이에요.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빠진 것이 이제 용도 지역지구제는 분명히 공법상 규제이지만은 형평성이 먼저가 아니라 효율성이 먼저입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이쪽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용과 공업용 서로 같이 섞어져 있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거 빼버리고 어울리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그 동네 제대로 잘 써먹읍시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 아니라.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럼 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집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요. 이거를 살려고 딱 보니까 처음에는 주거용과 공장이 지금 혼재되어 있었을 때는 이 집을 사면은 공장 때문에 이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정부가 이 지역을 정해놓고 공장을 없애고 주거 전용지역을 정합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집을 사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제거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저 집은 공장이 없어지니까 이제 집 사면 돈 될까 안 될까? 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게 많아지겠죠. 맞죠?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요.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 집값이 자 그래서 5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장이 있었을 때는 5억입니다. 근데 공장이 갑자기 없어진대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진다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증가니까.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이만큼 했잖아요. 초과 수요 됐습니다. 가격이 어쩌면 올라가겠죠? 자, 6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요만큼 어쩌니까 뭔가 이윤이 생겼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는 5억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공장이 나간다고 하니까 6억을 받는 거 맞죠? 그러면 저 동네 집 가진 사람은 1억씩 더 버는 거죠? 그걸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요. 초과 이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초과 이윤이 생겨요. 초과 이윤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언제? 단계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집 가진 사람은 어제까지 5억에 파는 이제는 6억에 파니까 1억이라는 소원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가 단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즉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어쩌요?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격은 어쩝니까? 분명히 여기 올라갔죠. 값이 올라가면 여기는 분명히 초과 이윤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단기예요. 우리 교재 그래프가 여기까지가 지금 121페이지 그래프가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121페이지 그래프 저기까지 딱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용도적으로 실시하면은 가치가 떨어져서 위험 요소가 없어지니까 수요가 많아 수요가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초과 이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때 초과 이윤은 누가 얻습니까? 초과 이윤은 요 동네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생기죠. 그래서 그걸 뭐라면 기존 공급자라고 그래요. 기존 공급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실시하면 초과해 놨는데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거지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게 없어져요. 기존만. 근데 시험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다 살짝 기존 및 신규도 누린다. 그러면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들은 언제든지 어쩌니까 그래서 기존만 했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전적 도입이라 사전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쩌니까 미리서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잡고 있는 사람을 이걸 사전적이란 말, 사전적 독점. 그런데 시험은 또 뭐라 할까요? 이걸 사전적 살짝 바꿔서 사후적으로 살짝 바꾸면 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시험은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사전적 독점이고 기존 공급자만 초과를 누리는 거지 사후적 독점이다. 신규도 누린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과인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저 동네 아파트까지 갑자기 5억에서 6억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보고만 있을까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이제 왜? 요 동네 집 지어서 분양하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어쩌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려고 할 겁니까? 이 땅이 싸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양을 어쩌니까 이제 늘린다 소리. 그래서 양을 늘린다 소리 공급이 언제로 한다? 오른쪽으로 지금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만 지금 단기인데 아까 장기란 말은 공급량이 변하면 장기고 안 변하면 단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복잡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게 장기예요, 이제요. 말 뜻이. 그러면은 틀림없이 양을 늘린다는 얘기는 공급이
이만큼, 이만큼 요렇게 즉 옮겨가는데 1번처럼 2번처럼 3번처럼 이제 옮겨갈 겁니다. 뭐에 따라서? 비용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양을 자 늘려봅시다. 자, 양을 늘린다는 얘기는 저쪽에다가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동네 들어가서 아파트 값이 5억에서 6억 올랐으니까 건설업자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으면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는 소리요. 그럼 지어서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서로 택지 수요가 많아지면 택지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쩌니까 첫 번째는 그런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게 1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비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우리 책에서는 비용이 올랐을 때 어떻게 변하고요. 두 번째 비용이 안 올랐을 때 비용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변하고요. 세 번째 비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요. 여기가 첫 번째고 요게 1번. 그 다음에 초과에는 언제든지 세 번째 단계만 있어요. 장기는 없어집니다. 단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 마디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용도 지역 주기는 형평성을 주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용도적으로 실시하면 초과인이 생기는데 초과인은 기존 공급자만 받는 거지 신규는 못 얻습니다. 그러다 틀림없이 기존 및 신규 이렇게 살짝 바꿔놔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기존 수는 왜 초과 넣겠습니까? 미리 세상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걸 사전적 독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후적이라고 살짝 또 바꿀 겁니다. 그 다음 초과유는 단계만 존재하지 장기는 없어져요. 근데 초과유는 장단기에 일어난다. 만일에 초과인이 있으면 절대 장기가 아닙니다. 장기는 평생 보통밖에 없어요. 절대로 장기는 초과인이 없는 게 장기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길든 짧든 언제도 경제학에서는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얘기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요.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만큼 초과인 수가 양을 늘리는 거죠. 자, 양을 늘리면 점점점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초과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양을 늘려감에 따라서 점점 초과 수요가 처음에 해서 500채, 그 다음에 400채, 300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초과 수요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초과인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늘림에 따라서 가격이 좀 떨어져 갈 건데 대신에 비용이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는 저희가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 올랐대요. 그런 주택 건설비가 다른 거 다 버리고 땅값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이었으면 30평 지으면 토지값, 택지값이 3천만 원인데 200으로 올라가면 이제 택지값이 6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택지값만. 시멘트값, 자재값은 다 똑같다 치고 그러면 건설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즉 공급량이 점점 늘려감에 따라서 초과에는 점점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와서 요 사이에서 멈춥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장기 공급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서 여기까지 와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져. 이게 하나. 그래서 거기 보면 AC 곡선이요. 우리가 이제 122페이지 오른쪽 위에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에 위쪽에서는 그래프 양쪽 두 개 나왔죠. 오른쪽에 보자면 AC, AD 세 가지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맨 먼저 지금 그 자체가 그러니까 AC 곡선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 교재는 요 하얀색하고 노란색을 따로 빼서 지금 나누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비용이 올라가면 장기 공급은 지금 오른쪽 쭉 올라가니까 우상향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랐어 떨어졌어요? 이만큼 지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5억이 아니라 5억 3천 될 가능성도 있죠. 왜? 땅값이 3천만 원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5억에서 얼마가 값이 올라간다가 그건 의미 없다니까. 값이 오르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분명히 올라가고요. 양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양은 분명히 늘었죠. 어디? 여기에서 어디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양은 분명히 는 거 맞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되면 우상향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늘어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비용이 일정 불변형. 비용이 똑같을 때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초과인이 있어요. 그럼 초과인이 있으니까 양을 점점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양을 계속 늘려감에 따라서 초과 수요가 점점점 없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초과 수요가 줄어들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늘려도 비용이 어쩌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서로 택지 수요가 많아지는데 땅값이 변화가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론이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초과연이 제로가 돼 딱 멈춘다니까요. 초과연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초과연이 제로가 됐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되면 초과연이 없어집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기곡이 뭐가 됩니까? 수평선이 돼요. 그런 장기곡고서 이제 장기곡고서 수평선이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높이가 똑같아지니까 같아져요. 양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지금 늘었죠. 그래서 양은 역시 늘고. 이번은 세 번째. 비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큼 초과연이 있으면 그러면 양을 늘릴 겁니다. 양을 늘림에 따라서 초과수요가 점점점 없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아까는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인데 땅값이 50만 원 떨어졌대요. 그럼 평당 50만 원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50만 원 또 초과율이 생긴 거죠. 그럼 양을 더 늘려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2번, 3번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1번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비용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요 밑에까지 가요. 대신에 요 3번에 조금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죠. 뭐에 따라? 비용의 감소폭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떨어지면 멀리 갈 거고 조금 떨어지면 가깝게 붙을 거고. 어찌됐든 균형가 아래로 갑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하향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가격은 어쩝니까? 떨어졌죠. 양은 어쩝니까? 늘었죠.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면 우하향돼요. 우하향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쩌 떨어지죠. 그러면 세가 양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양은 전부 다 늘었습니다. 양은 다 늘었죠. 그러면은 시험에서 뭘 물어볼까요? 첫 번째는 유용성, 효율성이지 형평성이 아니고, 두 번째는 초과 이유는 기존 공급자만 누리고 사전적이지 신규는 못 누르고 사후적이 아니란 얘기. 세 번째 초과 이유는 단계만 존재하지 장기는 아니란 얘기. 저 세 개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요걸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면은 어찌 되냐?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비용이 일정하면 일정하고 일정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이제요. 비용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보시면 122페이지 맨 위쪽에 AC 곡선은 우상향 맞죠? AD 곡선 수평선 맞죠? A 곡선 우하향 맞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면 우상향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늡니다. 비용이 일정 불변 똑같으면 수평선이 되고 가격 똑같고 양은 늡니다. 비용이 떨어지면 우하향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늡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딱 맞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게 어디 가냐면 우리 교재는 지금 123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있죠. 거기 비용 불변 산업, 비용 불변이라면 똑같다는 얘기요. 이럴 때에는 주택가치 원래 수는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쩌니까 요것만 얘기하시면 요거 똑같아진다. 근데 곡선을 그러면 수평선이 됩니다. 그 얘기는 왼쪽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보다 더 높아진다. 찾았습니까?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할까? 비용 증가 산업 경우는 우상향 되면서 가격은 원래보다 더 낮아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높아지면 높아지고 올라가고 같으면 같고 똑같으니까. 비용 감산업은 원래보다 더 낮아진다. 양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양은 전부 다 늘어나는데 그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똑같으면 똑같고 똑같고. 근데 여러분 당장 수 직선을 살짝 더 바꾸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뻔한 문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1번하고 여기 2번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한테 정책 가가지고 그 용도 주제 거기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밑에 3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길게 써있지만 3번 문제가 딱 하나 딱 떨어지는 문제. 그 바로 밑에 예제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비용이 증가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같으면 똑같고 똑같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걸 한번 보시면 돼 이제.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했냐면은 영속성 얘기했습니다. 인접성 얘기했습니다. 개별성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부동산 특성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론에서는 맨 처음에는 수급 개념, 그래서 유량, 저량,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유효, 공급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중요할 거다.
근데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인데 다 되는데 수 대비 하나가 잘 안 되니까 항상 답은 거기가 있어요. 수 대비. 수요하고 대체제는 비례. 그럼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 수요 대체 비례했다면 공구와 대체는 반비례. 그 다음에 공구와 보완제는 비례. 그 네 가지를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얘기했어요. 균형에서는 아까 함수 나올 수도 있고 이동. 그 중에서도 이동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동이란 말은 둘이 가운데 만났으면 그게 달라졌다. 그 달라진 다음 상태가 초과 공구이원 값은 떨어질 거고 초과수 값은 올라간다. 그걸 조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해가 안 되면 연락을 주시와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 거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거기 탄력성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경기변동 다 끝내고 시장론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시장론까지 경기변동까지는 읽어오시면 좋겠죠? 읽어오실 거죠? 계약된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